뭐야? 빨리 하자, 빨리 하자. 근데 고기가 왜 인류랑 적이 되죠? 우리랑 고기 사이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고기 없이 인류가 일단 살 수가 없지 않나? 네. 심지어 고기가 너무 좋아서 세포로도 지금 고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요건 이제 인간 입장인 거고 고기도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 그들은 아니지. 그러니까. 잡아먹히는 입장인데. 그렇죠. 소와 닭이 네. 어떤 생각을 할까? 근데 그 고기의 생명체가 연결돼 있다는 게 되게 오래된 윤리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가 원료 차원에서 고기뿐만 아니라 뭐 모피 이런 것도 얻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생명을 뺐느냐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된 윤리적 고민이죠. 그렇죠. 사실 고기하고 인간의 관계는 역사가 깊은데요. 인간이 처음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게 한 250만 년 전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거잖아요. 250만 년. 250만 년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것인데 사실 그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저희가 지금은 동물을 주로 고기의 관점으로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동물들을 물고기라고 부르는데 맞아요. 사실 물고기라고 생선! 예, 물에 사는 고기란 뜻인데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오로지 고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가 쉬운데 인간이 동물 가운데 하나였을 때 그때 우리와 동물의 관계는 정말 대등했을 거예요. 우리도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그런 관계였을 건데 어느 시점인가 아마 농경혁명 시점일 텐데 그 시점의 즈음에서 우리가 드디어 동물들을 가축으로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기르면서 뭔가 좀 더 편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냥하려면 맨날 나가서 싸워야 되고 뛰어야 위험하잖아, 되고 했는데 또. 기르면은 계속 새끼 치면은 계속 나오니까. 그렇죠. 안정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뭐 월등히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 효율성에 대해서 그 유발 하라리라는 작가가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요.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 훨씬 효율적이 된다. 그래서 농업혁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 유발 하라리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인간들이 하루치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양이 확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목민들을 생각해 보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유목민들이 가축이나 특히 말이 되게 중요한 그 재화인데 말을 키울 때 너무 식량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잖아요. 네. 옛날 기록으로는 사람이 적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20배를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말 한 마리가요? 네. 유목민들은 사실 곡물을 생산해서 그걸 먹이지 않아요. 그냥 초원에 있는 걸 먹게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식량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는 방식의 훨씬 효율적인 농업인데, 그러니까 목축업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게 되게 이상한 선택으로 보였다. 수렵 채집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어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농사를 지으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극악한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은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가 농업을 하니까 그렇지 초반에 왜 인간이 그 편안한 수렵 채집 생활을 버리고 이 고달프고 힘들고 진짜 이걸 키우자고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아요. 아세요? 그건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계속 갖고 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 그렇죠. 예, 또 특히나 사냥은 더 했을 거라고. 사냥은 나가서 정말 안 힘들게 해야 잡히면 되는데 어떡해. 외양간이 있으면 새끼 낳게 하면 되니까.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농작물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동물이나 농작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은다고 해도 충분히 먹을 만한 작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나올 만큼 되려면 개량을 많이 해서 몇천 년이 지나서야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농업을 시작할 때 과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건 굉장히 그렇단데 한 이론 중에 하나가 초기에 키웠던 작물들이 쌀이나 밀이 아니라 마약이었을 거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걸 먹고 헤어나오지 못해서 이제 마약부터 재배하다가 농장으로 갔을 거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걸 못 떼요, 사람이. 저희 어릴 때 밥 먹었잖아요. 평생 밥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끊을 수가 없어서 중독돼가지고 그런 이론들이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이 농경혁명이 잘 이게 진입했을지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수렵 채집이 더 쉬웠다는 거잖아요. 쉬웠다는 거죠. 지천에 널린 게 과일이고 먹으면 되니까. 뛰어다니는 동물이 있는데 굳이 정착을 근데 한 해라도 이게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가거든요. 약간 그 아싸들이 했지 않았을까요? 약간 왜냐면 수렵 채집도 인싸들이 딱 막 쓸고 다닐 거 아니야. 근데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따는 거야 동네 그러니까요. 열매를. 네. 그럼 내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내 거를 만들려고. 내거 요만한데 숨어서 하다가 요게 좀 잘 되니까 처음엔 힘들었겠지만 좀 안정되지 근데 않았어요. 그런 개념은 신석기 시대 이후의 개념이에요. 국가가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벽을 치고 이건 내 거고 식량을 쌓아놓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전쟁과 약탈이 시작되는데요. 아하.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처럼 그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이 이 신석기 혁명의 핵심이지만 어려운 일이죠. 사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실제로 소득 수준이 늘어나면요, 높아지면은 고기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에 비해서 지금 고기 소비량이 한 4배에서 5배 정도 늘어난 걸로 이제 조사되고 있고요. 네. 베트남이라든지 뭐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곳들도 고기 섭취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그 외에 한국도 개인 1인당 고기 소비량을 보면 돼지고기에 한해서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한국이요? 한국이요. 예, 예. 삼겹살 때문에 아, 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회식하면은 거의 10중 8구 뭐 고기잖아요. 과일 카페 가서 회식하는 잘 없잖아요. 없어. 이거 본능인가요, 그러면? 제 본능인가 봐. 우리나라에서도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조선시대에는 계속 소 못 잡게 했었거든요. 우금령이 있었습니다. 네. 소 잘못 잡으면 귀양보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냥 농사 짓는 소는 잡으면 안 되니까 다리를 절거나 뭐 이렇게 다친 소는 잡을 수 있었거든요. 갑자기 명절 언저리에는 다리를 저는 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일부러 가서 이제 꼭 찌르는 거야, 이제. 진짜? 소고기 먹으려고. 아 진짜? 네,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렇게 귀했던 고기가 흔한 음식이 된 건 언제부터였어요? 아, 사실 확인하면 좀 무시무시한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나 안 볼래. 예. 요게 19세기 미국의 시카고의 도축장. 나 못 이게 뭐 봐. 실제예요? 네. 그림 아니고? 네, 그 유명한 유니언 스톡야드라는 도축장. 이게 도축장이라고 보기보다 약간 자동차 공장 조선소 같은 느낌입니다. 가축들을 우르르 이렇게 대기시켜가지고 차례로 도축을 하고 내보내서 고기 형태가 된 가축들을 다시 이제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엄청난 대규모 정육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식 축산이라는 거. 이것도 참 마음이 무거워요. 맞아요. 항상 인간은 보면 뭔가 본인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형태를 바꾸는 약간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늘 보이는 것 같아요. 고기한테까지도 늘 나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로 내 곁에 있거라 약간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고기의 운명을 바꾼 기술이 있죠. 질소. 질소가 비료가 되거든요. 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땅에 지력이 떨어진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한 장소에서 오래 농사를 한 작물만 지으면 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데 얘가 질소를 다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거름도 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거름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질소가 있어 그렇거든요. 걸음에.
굉장히 똥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없는 것 중에 생명 물질을 그렇지. 주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소로 비료를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엄청 대단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 생명도 원자로 돼 있거든요. 주로 CHON 이 네 가지 원자가 제일 중요한 원자예요. 그래서 C하고 HO 이 세 가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 반면 이 N은 반드시 필요한 원자지만 이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데도?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도 왜냐하면은 공기 중에 있을 때 혼자 원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원자가 결합된 상태로 있어요. 질소 분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결합이 너무 단단해서 잘 안 깨져요. 근데 생명체가 이 질소를 사용하려면 이거를 깬 형태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깨진 형태를 고정 질소라 그래요. 네. 지금 표현이 이상하죠? 깬 게 고정 질소예요. 자연 상태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깰 수 있어요. 네. 번개가 치면서 번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공기의 질소들이 깨져요. 또 하나는 뿌리혹 박테리아라 그러는데 그런 종류의 특별한 박테리아 몇 가지가 얘를 깰 수 있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질소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그 어려운 기술인가요? 바로 그 기술이 뭐냐면은 깨는 그 독일의 그 프리츠 하버하고 칼 보슈가 만든 방법인데요.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또 적절한 촉매를 넣어서 이걸 하면은 질소를 깨서 암모니아를 만드는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기의 연금술이라 그래요. 멋있잖아요. 공기로부터 인간의 비료를 만드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배양육도 보았지만 조금씩 2년 만에 만들어서는 안 돼요. 비료는 그렇죠. 양이 청야에다가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한 그 파이프라인으로 콸콸콸콸 암모니아가 쏟아질 정도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런 공장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대한 공장을 지어야 했는데 이 공장의 규모가 웬만한 마을 규모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를 가지고 그렇게 비료를 만들어내는 덕분에 이제 우리가 뭐 곡식 걱정도 덜 할 수 있게 되고 고기 걱정도 덜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멜서스가 인구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식량 생산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니까. 근데 이 예측을 뒤집게 해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질소 비료를 만들게 된 거죠. 대략 계산을 해봐도 현재 인류의 절반이 존재하지 못해요. 아, 못 먹어서? 그 당시에 질소 비료의 그 증가 추세로 쭉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농작물의 총량 가지고 부양할 수 있는 인구의 총 수는 3, 40억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우리 인류는 8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저희 가운데 4명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아, 몰라요. 그럼 MC를 나 혼자 볼 수도 있었던 거네. 저쪽 4분은 안 계실지도 몰라요. 모태 이과인으로서 프리츠 하버란 이름을 몰랐다라는 거는 좀 반성하게 되는데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또 이 사람 또 이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애국심이 남다른 사람이었고 이게 제국주의 시대 애국심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전쟁을 해서 저 나라를 깨부숴야 돼 뭐 이런 종류의 애국심이에요. 그렇게 발현이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 쪽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아내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서 자살을 해요. 아내가요? 자기 남편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어이구. 너무나 실망을 해서 어쨌든 전 세계 과학자들로부터는 욕을 먹죠. 지탄을 받아요. 어떻게 과학자가 저럴 수 있을까? 독가스 무기를. 제가 질문 하나 낼까요? 이건 지금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독일은 또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네. 프리츠 하버는 애국자인데 2차 세계대전 때는 뭘 했을까요? 또 나쁜 짓 했어요? 아, 오, 가스! 왠지 스파이가 됐을 것 같아. 2차 세계대전 때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죄책감? 유태인이에요. 그럼 가스실에서 가스실에 죽었구나. 끌려가진 않았고요. 모든 직위를 박탈당하고 목숨에 위협을 느껴서 도망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죠. 그 독가스를 만든 과학자니까. 네. 그래서 그냥 길에서 객사하게 돼요. 아유. 그러니까 안타까운 자기가 한 대로 그 박는 거야. 운명을 가졌던 분이죠. 근데 좀 드는 생각이 질소라는 성분이 어디서 막 계속해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오는 게 질소는 아니라 충분히 많이 있어요. 지구에 충분히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이 지구상의 생명체의 총량은 고정 질소로 정해지게 돼 있는 건데 인간이 그걸 깨고 어떻게 본다면 자연이 허용하는 것 이상의 생명체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자연을 이렇게 교란하는 것이 뜻하지 않은 위협을 가져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걱정은 저는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료로 쓰인 질소가 물속으로 흘러 들어갔을 때 원래 물속에 있던 질소의 양보다 늘어나니까 그 수생식물 생태계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렇죠. 이 질소가 또 산화물이 되면은 그 온실가스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또 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자연적이지 않다 보니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죠. 워낙 많이 쓰니까 지금. 그러니까 난 지구의 역습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어떤 형태로 인간에게 보복을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고. 근데 영양소만 생각하면 콩을 먹어도 되고 두부를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기에 집착을 했을까요? 사실 이건 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물론 어딘가에 고기를 좋아하는 DNA도 있겠지만 그런 문화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생일이란 건 아무도 기념하던 날이 아닌데 왕이 생일을 자꾸 기념하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태어난 날을 굳이 기억해서 따라한다든가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 이전에 왕이 하던 것, 귀족이 하던 것, 부르주아가 하던 것, 상류층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를 그냥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단백질 이런 에너지원만 생각하면 충분히 식물로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고기를 먹는 그 상류층의 모습이 계속해서 전해져 온 것이 우리가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인문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비프라는 이름 자체에도 사실 그 역사가 들어있어요. 비프가 프랑스 말이거든요. 아 영어 아니에요? 프랑스어 비프가? 잘 못하는데 베프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원래 소는 카우, 억스, 불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소고기는 비프인 거예요. 그거 몰랐어? 몰랐어. 그러니까 프랑스어 베프하고 같은 건데 영국을 한때 노르망족이 지배를 했었어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들이 상류층이 되고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 소고기 요리가 비프인 거죠. 진짜 이 정도 우리가 오늘 털었으면 가설 증명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가설이 뭐였죠? 고기 인류의 적이 된다?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참 철학적인 가설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기, 우리 최상위 포식자 인간에게 먹히는 친구들이죠. 원래부터 아군은 아니었습니다. 적이 되는 게 당연하고요. 하지만 피해를 주는 적군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켜내면서 막아내면서 방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적이 돼서 꽤 오랜 기간을 인류의 생존만큼 잘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고기 자체가 적이라기보다는 고기로 상징되는 욕망, 먹고 싶다, 잘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결국 적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그 위기를 몇 번은 막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돌려막기처럼 다음 세대로 위기를 넘기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적이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문학적이시다 진짜 얘기가. 진짜 나 지금 품이 있다 품이 배 있어. 작가님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무서운 생각이 들었던 게 나 사실 내 몸이 고기잖아요. 그렇죠. 식인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예. 이게 소에 붙어 있으면 소고기인데 이게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차마 경환고기라고 얘기를 못 하는 것뿐이지 이게 고기가 어떻게 보면
네가 나고 내가 너다라는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남의 살이라고 부르잖아요. 오, 고기를. 예, 예, 맞아요. 참 우리 놀라운 증명, 예, 진짜 고급지다라는 고급진 생각이 분들이죠. 듭니다.